60세 이상이라면 매일 아침과 저녁 양치하는 순간이 단순히 치아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전신의 활력을 되찾는 비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치약은 단지 구강 청결을 위해 쓰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 전체가 깨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치약에 단 한 가지를 더했을 뿐인데 활력이 폭발적으로 달라졌다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아 건강을 걱정합니다. 잇몸이 약해지고 씹는 힘이 줄고 입냄새가 신경 쓰여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아와 잇몸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관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 특히 혈관과 남성 활력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잇몸 건강이 좋은 사람일수록 혈관 탄성이 높고 심지어 성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구강과 혈류, 활력은 서로 긴밀히 이어져 있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치약에 허브 가루를 소량 섞어 양치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허브를 섞은 그룹은 아침 기상 후 피로도가 현저히 줄었고 집중력과 기운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구강 청결이 전신 활력에 이렇게 큰 차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치약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구강 점막이 약물이 가장 빠르게 흡수되는 통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치약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양치 시간, 단순히 치아만 닦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2월 30년 전에 활력을 되살릴 수 있다면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치약에 넣을 수 있는 4가지 놀라운 재료와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성분을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활력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치약 하나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지켜주는 비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양치질을 떠올리면 대부분은 치아와 잇몸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구강 건강이 단순히 치아를 지키는 문제를 넘어 전신 활력과 직결됩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입안은 온몸의 거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치아와 잇몸의 상태가 혈관, 심장, 심지어 남성 활력까지도 비추어주는 창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잇몸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생기는 치주염은 단순한 구강 질환이 아닙니다. 염증이 혈액 속으로 퍼지면 혈관이 경직되고 산소와 영양이 온몸으로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6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잇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아침 발기 빈도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혈류가 원활하니 활력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미 구강 청결을 남성의 기운과 연결지었습니다.
그들은 꿀과 소금으로 이를 닦으며 입을 맑게 하면 전기가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구강-혈류 연결 고리를 수천 년 전 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셈이지요.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구강 건강과 성기능은 간접적인 상관관계일 뿐 직접적인 인과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구강점막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이 실제로 혈관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잇몸 통증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단순한 불편일까요? 아니면 남성 활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시작일까요? 치약에 올바른 재료를 더하는 일은 단순히 이를 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주 조직을 강화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지키는, 다시 말해 몸 전체를 살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 매번 치약을 짜 올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내 치아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활력을 지키는 열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하루 2번 꾸준히 정성 들여 양치하는 순간이 단순한 청결행위가 아니라 몸을 살리고 활력을 회복시키고 자신감을 지켜주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양치질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무심히 몇 번 문지르고 끝내는 습관이 사실은 10년 뒤의 활력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약은 늘 같은 맛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몸의 활력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치약에 허브 가루를 소량 더하는 방법입니다. 허브는 단순히 향을 내는 식재료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약초로 쓰여온 자연의 선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트입니다. 민트에는 멘톨 성분이 들어있어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단순한 청량감 이상의 효과를 지닙니다. 멘톨은 혈관을 살짝 확장시켜 혈류를 촉진하고 뇌를 각성시켜 집중력과 활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민트 가루를 섞은 치약으로 양치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볍게 깨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민트를 흡입한 참가자들이 단순 기억력 검사에서 평균 15% 이상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허브는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 가루를 치약에 아주 조금만 더 양치했을 때 잇몸 염증이 줄어들고 기분이 고양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로즈마리는 혈액 속 산소 운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곧 남성 활력과도 연결됩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근육은 힘을 내고 심장은 안정적으로 박동하며 활력이 살아나지요. 물론 이 방법에 대해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허브를 치약에 넣는 것은 단지 기분상의 효과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강 점막을 통해 허브의 활성 성분이 빠르게 흡수된다는 연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몸 전체 변화를 주는 걸까요?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사용하는 치약에 단 1초만 투자해서 허브 가루를 한 꼬집 넣는다면 어떨까요? 그 작은 습관이 20대의 맑은 두뇌, 30대의 기운찬 몸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브 치약 양치는 단순히 입안을 향긋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혈류를 살리고 뇌를 깨우고 활력을 되살리는 간단한 비밀 무기입니다. 오늘 아침 양치할 때 바로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늘 식탁 위에서만 쓰는 양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소금은 수천 년 전부터 약재이자 청결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구강 건강과 활력 회복에 있어 소금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치약에 아주 작은 소금, 단 한 알만 섞어 사용하는 습관이 의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금의 첫 번째 힘은 살균 작용입니다. 잇몸 속에 숨어있는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번집니다. 이것이 노년기 혈관 건강을 해치고 기운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지요. 그런데 소금의 천연 살균 성분은 잇몸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소금 치약을 쓰게 했더니 단 4주 만에 잇몸 출혈이 현저히 줄고 전반적인 피로감도 완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힘은 혈류 촉진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은 구강 점막을 자극해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잇몸이 붉게 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혈류가 원활하면 기초천이 오르고 남성 활력이 깨어납니다. 혹시 아침에 몸이 무겁고 차갑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소금 한 알이 활력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소금을 과도하게 쓰면 잇몸에 자극이 심하다는 우려이지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량입니다. 치약에 아주 소량 소금 한 알 정도만 넣어야 효과가 있고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잇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사용이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인도의 아유르베드에서는 아침마다 소금수로 양치하는 것을 장수 비결로 꼽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몸속의 독을 빼내고 기운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현대과학도 그 지혜를 입증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 단 한 알의 소금을 더하는 것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70세 이후의 혈관을 지키고 활력을 회복시키며 자신감을 되살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양치할 때부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브렐케. 꿀 하면 보통 채 타 마시거나 빵에 발라 먹는 것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치약에 꿀을 한 방울만 섞어 보셨습니까? 아마 상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 이상의 놀라운 의학적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남성에게는 활력을 지켜주는 숨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꿀은 강력한 항균제입니다. 잇몸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세균들은 혈관으로 스며들어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야말로 노화의 숨은 원인이지요. 그런데 꿀 속의 천연 효소와 과산화수소 성분은 치주질환의 세균을 억제해 혈관이 맑아지고 피가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몸은 가벼워지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둘째, 꿀은 놀라운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상처가 나면 꿀을 발라 염증을 막고 빠른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날 연구에서도 꿀이 잇몸 상처를 아물게 하고 구강 점막을 보호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잇몸이 건강하면 음식을 씹는 힘이 강해지고 이는 곧 전신의 근육과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꿀은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특히 아연과 마그네슘은 남성 호르몬 분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는 아내에게
정력을 회복시키려는 남편이 꿀을 매일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꿀을 치약에 섞어 잇몸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그 미네랄이 소량 흡수되어 혈류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꿀은 당분이 많아 치아에 해롭다는 우려이지요. 맞습니다. 그렇기에 한 방울이 중요합니다. 치약의 소량만 더하면 꿀의 단맛이 해롭지 않고 오히려 유익한 성분이 입속 환경을 바꿔줍니다. 바로 균형이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 단 한 방울의 꿀을 더해 활력의 씨앗을 키우는 방법, 왜 시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순한 청결을 넘어 몸의 자신감을 되찾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치약 위에 꿀 한 방울을 올려 양치하는 순간 30년 전의 힘이 다시 깨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치약을 짤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얀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색, 붉은색, 심지어 반짝이는 알갱이까지 섞여 있죠. 보기에는 신선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색깔 속에 숨어있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공 색소입니다. 치약 회사들은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합성 색소를 넣습니다. 하지만 이 색소는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만 줄 뿐 구강 건강이나 활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 색소가 체내에 축적될 때 시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합성 색소는 장기간 노출 시 혈관 내벽을 약화시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색깔 알갱이가 결국 온몸의 혈류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셈이지요. 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노인 건강 클리닉에서 60세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화려한 색소가 들어간 치약을 장기간 사용한 사람들 중 일부는 구강 점막 자극과 알레르기 반응이 더 잦았습니다. 그 결과 체력 저하와 피로감 호소가 많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치약 색깔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몸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일부는 색소는 허용 기준치 이하로 사용되므로 해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노인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조금의 색소도 누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공감되십니까? 단순히 보기 좋다는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치약에 색깔이 많다고 더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순한 불필요한 색소가 없는 치약이 진정한 활력을 지켜줍니다. 양치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치아를 닦는 것인가? 아니면 혈관에 보이지 않는 독을 흘려보내는 것인가?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화려한 색에 속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건강을 지킬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색소의 함정을 아는 순간 활력을 지키는 길이 바로 앞에 열립니다. 불소,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치약 광고에서 늘 강조하는 성분이죠.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단단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불소는 일정량까지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불소가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불소의 과다 사용은 뼈와 치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나친 불소가 체내에 축적되면 치아 불소증이나 골 불소증이라 불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치아가 얼룩지고 뼈가 단단해지기보다 오히려 취약해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미 뼈가 약해진 상황이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불소는 에너지 대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다한 불소 노출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켜 만성 피로와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매일 사용하는 치약 속 불소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에 불소가 과다하게 들어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쉽게 피로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결국 식수 속 불소가 활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치과학계에서는 불소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합니다. 적정량의 불소는 충치 예방에 필수적이다. 이 주장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정량이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치아보다 뼈와 활력을 더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과도한 불소는 충치를 막는 대신 몸의 기운을 서서히 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치아를 지키려다 온몸의 활력을 잃는 선택,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불소가 들어있더라도 꼭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불필요한 과잉 성분은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양치질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치약을 고르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불소의 함정을 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치약을 짤 때 코끝을 스치는 상쾌한 향, 여러분도 익숙하시죠? 박하향, 과일향, 심지어 달콤한 시나몬 향까지. 그러나 이 향들이 모두 자연에서 온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합성 향료입니다. 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숨은 위험은 교묘하고 끈질깁니다. 합성 향료는 입안을 상쾌하게 만드는 착각을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강 속 세균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잔여 화학 성분이 점막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미세한 자극이 반복되면 잇몸이 약해지고 미세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활력을 갉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합성 향료가 많이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는 그룹은 피로 호소와 무기력 증상이 20% 이상 더 높았습니다. 단순히 향 때문에 골랐던 치약이 몸의 활력을 서서히 빼앗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합성 향료에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남성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활력과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예전 같은 기운이 나지 않는다면 혹시 치약의 향료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향료는 소량이므로 무해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은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땐 버텨내던 작은 자극도 60대 이후에는 누적되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상쾌한 향을 위해 건강을 내어주실 건가요? 진정한 활력은 향이 아니라 내용에서 옵니다. 치약을 고를 때 향보다는 성분표를 보십시오.
불필요한 합성 향료 대신 천연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치약, 그것이야말로 70세에도 80세에도 활력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입안의 향기는 잠깐이지만 몸속의 활력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밤 양치질할 때 어떤 향을 고르실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치아가 하얗게 빛나는 것을 젊음과 건강의 상징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미백 치약을 선호하지요.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 미백 성분이 오히려 활력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미백 치약에는 과산화수소나 연마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표면 얼룩을 제거해 하얀 치아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치아의 범랑질을 점차 닳게 하고 잇몸을 자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미 약해진 잇몸과 뼈가 이런 성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결국 씹는 힘이 줄고 영양 섭취가 어려워져 활력이 떨어집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노인 클리닉에서 65세 이상 남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미백 치약을 장기간 사용한 그룹은 씹는 기능 저하와 잦은 구강 건조를 호소했습니다. 단순히 하얀 치아를 얻기 위해 활력의 근본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일부 치과 전문가는 미백 치약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구강 점막과 뼈가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노인에게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순간의 하얀 미소를 위해 10년 뒤의 활력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누런 치아라도 건강한 혈류와 씹는 힘을 지켜 활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진정한 젊음은 치아의 색깔이 아니라 전신의 기운에서 드러납니다. 활력이 넘치는 눈빛, 힘 있는 걸음걸이,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에너지. 이것이야말로 미백 성분이 줄 수 없는 진짜 건강의 증거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실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얀 치아를 원하나? 아니면 강한 활력을 원하나? 그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0세 박 씨는 몇 년 전부터 점점 기운이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아내와 대화할 때도 예전 같은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양치질은 늘 해왔지만 그저 습관일 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손주가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치약에 꿀을 조금만 섞어보세요. 활력이 달라진대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주의 권유에 못 이겨 시도해본 순간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꿀 한 방울을 치약 위에 올려 양치했을 뿐인데 입안이 더 상쾌하고 잇몸이 덜 시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이 가볍고 걸음걸이에 힘이 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 뚜렷했습니다. 예전에는 금방 지치던 박 씨가 동네 산책을 즐기며 심지어 손주와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칠 정도로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놀랐습니다. 당신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아내의 그 말이 박 씨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꿀이 치약 속에서 모든 효과를 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박 씨가 작은 변화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활력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후 건강 아닐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단순한 양치 습관에 작은 변화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 있게 시도하는 마음입니다. 박 씨의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노후는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찾는 두 번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치약에 이것을 더하는 작은 습관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약 하나만 보아도 우리의 활력을 지킬 열쇠가 숨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습관의 차이가 10년 뒤의 건강과 자신감을 결정합니다. 먼저 좋은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허브 한 꼬집, 소금 한 알, 꿀 한 방울. 이 단순한 재료들이 구강 속 세균을 억제하고 혈류를 살리고 남성 활력을 되살리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부부 사이에도 따뜻한 미소가 오가는 힘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나쁜 것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인공색소, 과도한 불소, 합성향료, 그리고 강한 미백 성분. 보기에는 상쾌하고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몸속 깊은 곳에서 활력을 갉아먹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속 작은 점막 자극이 혈관을 해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결국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허브와 꿀의 효과는 단순한 기분일 뿐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 과도한 불소도 결국은 안전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지고 작은 차이에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균형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화려한 색과 향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고 순수한 성분을 선택하여 활력을 지킬 것입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지식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치약을 짤 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치약은 내 활력을 살리는가 아니면 서서히 빼앗는가? 작은 습관의 차이가 삶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입속의 건강이 온몸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멀리할 때 70세에도 80세에도 여전히 당당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치약이라는 작은 생활 도구 속에 숨어있는 큰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허브 한 꼬집, 소금 한 알, 꿀 한 방울 같은 자연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지 확인하셨지요. 반대로 인공색소, 과도한 불소, 합성향료, 강한 미백 성분은 어떻게 우리의 자신감과 에너지를 서서히 빼앗아 가는지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양치할 때 혹은 내일 아침 치약을 짤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몸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손끝에 있는 작은 결정이 10년 뒤의 활력과 존엄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재료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나누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적어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하고 더 많은 분들이 삶을 바꿀 기회를 얻는 힘이 됩니다. 공유해 주시면 또 다른 가정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약에 무엇을 더하느냐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바로 몸을 살리고 활력을 회복시키고 부부 사이의 따뜻한 미소를 지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